코로나19로 비대면 목회가 일상이 된 요즘 미디어에 익숙한 젊은 목회자들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국적인 헌혈운동을 예고한 대한예수교 장로회 백석총회가 사회적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앞장서기로 했습니다. 작은 교회 목회자들에게 교회에 필요한 소품이나 간단한 가구를 만들 수 있는 목공 기술을 알려주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구티비가 새롭게 선보인 생방송 기도 프로그램 달리다굼이 3회차를 맞은 가운데 시청자들의 뜨거운 반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코로나19로 온라인 예배나 신앙 콘텐츠가 새로운 목회 방법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비대면 목회가 일상이 된 요즘 미디어에 익숙한 젊은 목회자들의 역할이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 젊은 목회자들의 필요성과 육성 방안에 대해 짚어봤습니다. 박지연 기자입니다. 코로나19로 한국 교회 대부분이 온라인 예배로 전환하거나 현장 예배와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비대면 예배가 정착한 건 미디어에 익숙한 젊은 목회자들의 노력이 뒷받침됐습니다. 설교는 물론 찬양과 큐티 등 다양한 신앙 콘텐츠들을 직접 제작하면서 온라인 예배의 활성화에 기여했습니다. 교계에서도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젊은 목회자들이 중요한 역할을 감당할 것이라며 이들을 양성하는 일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공감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구리에 있는 빛과 소금의 교회의 경우 젊은 목회자를 세우는 노력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들의 사역을 확장하고 나아가 담임 목회로 이어질 수 있도록 소속 목회자는 물론 외부 목회자를 위한 교육이나 세미나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목사님과 함께 언제든지 소통을 할 수 있고 미래의 목회에 대한 여러 가지 컨텐츠 개발에 대해서 함께 나눌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하고요. 빛과 소금의 교회는 젊은 목회자들이 성장해 스스로 목회할 수 있도록 분립 개척까지 돕습니다. 15년 만에 벌써 20여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장창영 담임 목사는 코로나19로 다음 세대 목회자들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해졌다며 앞으로도 이들을 양육하고 건강한 교회를 낳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세대 어린 아이들에게만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들을 제대로 양육할 수 있는 목회자 양성이 필요하고, 그리고 이 다음 세대 목회자들이 10년, 20년이 지나면 장년부 사역을 하는 결국은 우리의 역할을 대체할 터인데 그 역할을 제가 감당할 수 있도록. 포스트 코로나 시대 달라진 환경에서 자라나는 다음 세대의 복음화를 위해 젊은 목회자를 세우는 일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 보입니다. 구티비 뉴스 박재현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이 많은 시기 대한예수교 장로회 백석총회가 교단 차원에서 생명 나눔 헌혈운동을 시작합니다. 전국적인 헌혈운동을 예고한 백석총회는 실행위원회를 열고 사회적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앞장설 것을 다짐했습니다. 최상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혈액 부족 사태에 힘을 보태기 위해 나선 대한예수교 장로회 백석총회. 백석총회가 실행위원회를 열고 전국 단위의 대대적인 헌혈운동을 선포했습니다. 이를 위해 교단사나 7천여 교회가 힘을 모으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백석총회에 따르면 오는 29일부터 교회별로 1차 헌혈운동이 시작되고 9월 교단 정기총회 현장에서 2차 운동이 전개됩니다. 백석총회는 앞서 총회 차원에서 백석생명 나눔 헌혈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헌혈운동의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 백석총회 장종현 총회장은 헌혈운동이 교단신학의 정체성인 개혁주의 생명신학에 기초한 나눔 운동임을 피력하며 생명을 살리는 예수생명의 공동체가 돼야 한다고 권면했습니다. 백석총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공동체, 백석 예수 그리스도, 우리 백석총회는 이 공동체가 성령으로 묶어져야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묶어져서 영적으로 승리하여서 나도 또라도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자손 만대의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날 실행위에서는 여성 목회자 구제안도 통과됐습니다. 지난 2010년 여성 목회자 안수제도를 처음 도입한 백석총회는 그 이전부터 교단 내에서 강도사로 심우해온 여성 목회자들의 경력을 인정해주기로 한 겁니다. 코로나19로 미뤘던 사업들도 하나씩 실행될 예정입니다. 총회 측은 22일부터 경기도 안성 명성수양관에서 강도사고시 합격자 연수교육을 실시하고 4월에는 군선교사 대회를 제주도에서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구티비 뉴스
최상경입니다. 작은 교회 목회자들에게 무상으로 목공 기술을 알려주는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목회자들은 나무 십자가와 기도 의자를 직접 만들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오현근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나무를 다듬는 공구 소리가 요란합니다. 손길이 지날 때마다 각진 모서리는 둥글고 매끈하게 다듬어집니다. 가구나 소품을 만드는 공장 같지만 이곳은 목회자들이 직접 나무를 다듬고 조립해보며 교회에서 목공 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세미나 현장입니다. 한국교회 새우운동협의회가 주최하고 한섬공동체와 크라이스트리 목공학교가 협력한 이날 세미나에서 참가자들은 직접 만든 십자가와 기도 의자를 가지고 돌아갔습니다. 나무 하나 깎으면서 또 뭐 하나 십자가인가 또 기도 자리 이런 거 만들면서 얼마든지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그러한 자신감을 좀 가지고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나는 못났지만 부족하지만 주의 말씀으로 아껴지고 거듭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협의회는 이번 행사를 위해 1,300여만 원에 달하는 장비와 재료비 일체를 무상으로 지원했습니다. 이외에도 사정이 어려운 작은 교회에 인테리어 공사를 지원하는 사역들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미나에 앞서 열린 예배에서 한국목회자협의회 지영은 대표회장은 목회와 목공의 일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목수였던 예수의 삶과 사역으로 이어져 왔다며 목회자 목공 세미나를 통해 목회의 온전한 뜻이 여러분에게도 이어질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구TV 뉴스 오현근입니다. 구TV 생방송 기도 프로그램 달리다굼이 방송 3일 만에 시청자들의 뜨거운 반응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진행자들도 안타까운 사연을 들으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감동과 은혜가 넘친 현장을 김민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구TV가 새롭게 선보인 생방송 기도 프로그램 달리다굼에 시청자들의 관심과 참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방송 예고가 나가고 난 뒤 9일 첫 방송부터 수많은 사연이 접수됐고 방송마다 수십 건의 상담 신청 전화가 들어오며 뜨거운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11일 3회차 방송에선 구TV 간증 프로그램 매일주와 함께 진행자인 신나는 교회 이정기 목사가 시청자들과 만났습니다. 기도할 때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질병이 치료되게 하시고 귀신이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닫혔던 환경의 문들이 열려지게 하시고 메었던 것들이 다 풀어지는 역사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이날 방송에선 특히 몸이 아픈 시청자들의 기도 요청이 이어졌습니다. 편지로 사연을 보낸 한 성도는 갑작스러운 뇌출혈로 7년간 투병 중인 딸의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이유신 집사는 음악을 전공하는 대학생 아들이 사기를 당해 정신적으로 힘든 상태라며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구TV 천사교회로 선정된 순복음 신정교회 최명숙 목사는 마스크를 지원받았는데 큰 힘이 됐다며 감사를 전했습니다. 어려운 개척교회들에게 이제 힘이 되고 마스크도 이제 이렇게 보급해주고 너무 좋은 일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자립 교회라 좀 힘이 들어요. 아, 그렇죠. 또 자녀들도 코로나 때문에 직장을 막 구해야 되는데 직장이 잘 구해지지가 않아서 기도하고 있어요. 한편 진행자들이 사연자의 고민을 듣고 함께 울면서 기도하는 모습이 전파를 타면서 감동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10일 방송에서 진행자 전효실 사모는 가정폭력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연자와 그 가족을 위해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죽어있던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던 것처럼 멈춰있는 아파하는 그 남편의 삶과 영혼을 아버지 치유하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기적을 이루는 기도 생방송 달리다굼은 매주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3시에 시청자들을 찾아갑니다. 상담이나 중보기도가 필요하다면 국번 없이 1522-5221로 전화하거나 구TV 홈페이지에서 사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TV 뉴스 김민주입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국토교통부 직원 20명이 3기 신도시 땅 투기에 연관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부 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 당초 투기 의심 직원 13명 외에 7명이 추가로 적발된 겁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토지 거래는 주로 광명 시흥지구에 집중됐으며
다른 3기 신도시 지구에도 투기 의심 사례가 발견됐다며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곧바로 경기도와 인천 등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임직원에 대한 2차 조사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은행에서 가게가 빌린 돈이 지난달 말 사상 처음으로 1,00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2월 말 기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1,003조 1,000억 원으로 관련 통계 집계 이래 최대치였습니다. 지난달 은행 가계대출이 6조 7천억 원 증가한 데 따른 겁니다. 박성진 한은금융시장국 시장총괄팀 차장은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전세자금 대출을 중심으로 높은 증가세를 지속했다며 전셋값, 신학기, 이사철 수요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1980년대 대표적 인권유린 사례로 꼽히는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의 비상상고를 대법원이 기각했습니다. 해당 사건은 고 박인근 전 형제복지원 원장이 불황자 수용을 명분으로 감금과 강제노역 등을 일삼았다는 의혹을 받아 검찰이 기소했으나 당시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번 판결로 박 전 원장의 무죄 판결은 유지됐습니다. 한편 비상상고는 이미 확정된 형사 판결에서 법령 위반 등이 발견됐을 때 검찰총장이 대법원에서 재심리를 구하는 절차입니다. 만 65세 이상 고령층에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게 됩니다. 예방접종전문위원회는 영국과 스코틀랜드 연구 결과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고령층 효과가 입증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당장 이달부터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 있는 종사자와 입소자 등 만 65세 이상도 백신을 맞게 됩니다. 전문의는 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1, 2차 접종 간격을 현재 8주에서 10주로 변경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다음 주 한국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외교부가 공식 발표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17일부터 이틀간, 오스틴 장관은 같은 날부터 4일간 국내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며 방문 기간 동안 5년 만에 한미 외교 국방장관이 함께 모이는 2+2 회담도 개최합니다. 아울러 블링컨 장관과 오스틴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하고 서훈 국가안보실장과도 면담할 예정입니다.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제대로 조절하지 못하는 과의존 위험군이 증가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스마트폰 사용으로 건강이나 일상생활에 문제가 생기는 과의존 위험군의 비율은 23.3%로 전년보다 3.3%포인트 증가했습니다. 연령별로 보면 특히 청소년이 전년에 비해 5.6%포인트 증가한 35.8%로 가장 많았습니다. 만 3세에서 9세 유아동은 27.3%로 뒤를 이었고 60대도 100명 중 17명 정도가 스마트폰 중독인 걸로 조사됐습니다. 굿TV 뉴스 진은입니다. 굿TV 월드와이드입니다. 일본에 이어 세계 두 번째 장수 국가인 이탈리아의 기대 수명이 코로나로 인해 1년 가까이 짧아졌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탈리아 통계청은 현지 시간 10일 공개한 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기대 수명이 82.3세로 전년보다 0.9세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수십 년 만에 가장 큰 감소폭인데요. 이 보고서에선 코로나19로 기대 수명이 크게 뒷걸음질 쳤다며 이를 만회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대규모로 열대우림의 파괴가 진행돼 생태계 위기가 우려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노르웨이 열대우림 협회는 2002년부터 2019년까지 열대우림 현황을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지구 표면의 약 13%를 뒤덮고 있던 1,450만 제곱킬로미터 면적의 열대우림 중 3분의 1에 해당하는 36%만 남았다고 밝혔습니다. 2002년 이후 17년간 사라진 열대우림의 규모를 합하면 프랑스 영토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토마스 바흐 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장이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단독 입후보한 바흐 위원장은 이날 화상으로 진행된 137회 총회에서 사실상 만장일치 득표로 연임을 확정했습니다. 그는 오는 7월 도쿄올림픽에 대해선 예정대로 열릴 것이라며 강행의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바흐 위원장은 도쿄는 현재로서 가장 준비가 잘 된 올림픽 도시며 개막식이 7월 23일 열릴 것을 의심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하와이에 폭우로 인한 홍수 피해가 잇따르면서 주 정부가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데이비드 이게 하와이 주지사는 현지 시간 10일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불어난 물로 댐 붕괴가 우려되는 지역의 주민들을 긴급 대피시켰습니다. 갑작스런 홍수로 하와이주 다리와 도로가 곳곳에서 유실됐고 주택들이 파손됐습니다. 주지사는 악천후가 12일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며 홍수주의보도 그대로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인의 37%가 전기 자동차 업체인 테슬라의 최고 경영자 일론 머스크의 트윗을 보고 투자를 한 경험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머스크가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거듭 입증된 셈입니다. 머스크는 지난 1월 미국 개미군단과 공매도 기관 투자자들이 일전을 벌인 게임스톱 사태 당시 개인 투자자 편을 들며 주가 급등에 불을 질렀었는데요. 연달아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옹호하는 트윗을 올리며 시장 변동성을 키우기도 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하나은입니다. 글로벌 선교 방송단과 함께하는 교계 소식을 천보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동부지방법원은 명성교회 김사만 원로 목사의 아들 김하나 목사의 담임 목사 직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10일 기각했습니다. 법원 측은 종교 내부적인 문제로서의 성격이 강하다며 특히 교단 헌법의 경우 신앙의 해석과 관련되어 있어 사법적인 판단은 가급적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명성교회 사태 수습안을 통과시킨 104회 통합총회 결의 무효 소송은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총회 악법저지 대책위원회는 예배 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가 진행하는 정부의 대면 예배 금지 조치에 대한 헌법 소원에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고신 악대인은 성명서를 통해 편파적이고 왜곡된 보도로 코로나19가 교회발이라고 오인하게 만든 정부와 언론의 책임을 지적하며 정부는 현장 예배 제한과 금지 명령을 철회하고 사과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NCCK가 미얀마 민주화를 위해 기도하고 연대해 줄 것을 한국교회에 호소했습니다. 이날 NCCK 회원 교단장과 기관장은 기도는 세상을 바꾸는 힘이라며 사순절 동안 미얀마의 민주주의와 인권이 존중되는 사회가 건설되도록 기도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한 한국 정부와 기업이 미얀마에 대한 투자와 협력을 중지하고 국제사회가 미얀마의 민주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부산기독교총연합회가 주최하는 부산지역 부활절 연합예배가 부활절 당일인 4월 4일 포도원교회에서 열립니다. 주제는 부활의 소망, 회복의 시작으로 이날 연합예배는 유튜브로 생중계될 예정입니다. 이번 연합예배의 대회장을 맡은 부기총 대표회장 김문은 목사는 이번 연합예배를 통해서 부산 지역이 함께 예배하고 나아가 하나가 되기에 힘쓰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구티비 뉴스 천보라입니다. 구티비에서 새로 선보인 생방송 기도 프로그램 달리다굼에 한국교회 성도들의 기도 요청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중보기도가 필요한 성도들은 국번 없이 1522-522 전화하거나 구티비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